안녕하세요.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오늘은 미사 강변 신도시 상권 답사를 나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진짜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답사 다니기 정말 좋은 날씨네요. 미사 강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 답사를 한 지가 한 10개월 만에 뭐 수차례 계속 오다가 한 10개월 만에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또 건물들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 있고 이제 임대들을 맞추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일단은 미사 강변 신도시 전반적인 얘기를 제 그 상가몽땅 클럽 회원인 김명희 대표, 부동산 중개법인 명예의 김명희 대표의 설명을 한 30-40분 정도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답사를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거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유튜브도, 이 영상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미사 강변 신도시 상권이나 어떤 입지 같은 거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부동산 중개법인 명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법인 명은 문정동, 문정 법조타운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하는 대표님은 제가 운영하는 상가몽땅 클럽의 회원이신 분입니다. 아주 능력이 있는 공인중개사님이죠. 법인 대표님이고, 잠깐만 내부 촬영을 조금 하겠습니다. 3,580. 네. 전등이 이쁘네요. 그림도 좋습니다. 아주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보지 못하는 아주 묘한 칼라 그림을 벽에다 전시했나요. 고객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하는 명.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이 명법인의 대표님이십니다. 일단 이 정도로 촬영하고 이따 설명하는 것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회사가 특채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고 이제 허업 못하는 데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이제 미사를 이제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미사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이쪽에 사무실을 오픈한 지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지점을 낸 지는. 여기도 지금 중개법 분명히 이제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강일 보이시죠? 강일 여기까지가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여기 빨간색 점 이렇게 선으로 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경기도 하남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서울하고 일직선상에서 딱 붙어 있는 경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남회사라고 하면은 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서울하고 뚝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시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서울에 이제는 그 강동구하고 완전히 딱 붙어 있어서 여기 지금 강일에서 여기 이제 강일지구까지가 이제 서울인 거고요. 빨간색 점도 딱 길 하나 신호등 건너면서 그냥 경기도 하남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만 나뉘지 사실은 서울하고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제 보시는 분들인데, 이제 택지개발지구의 특성상 얘가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가 먼저 이제 공사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상권이 이제 상가가 분양이 시작되고 상권이 형성이 된 게 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주황색. 이게 이제는 근인상업지역이에요. 여기 근인상업지역이 상가로서는 미사 하남미사에서 제일 먼저 이제 상가를 분양하기 시작했던 거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위쪽에 아파트 단지 이제 크레인들 막 있고 땅 파고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빈 땅에 컨테이너 박스 한 2-3개가 이제는 상가 분양하면서 미사가 이제 상권이 이제 상가 분양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가 제일 먼저 북쪽 근상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이제 미사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좀 잘, 제가 이거는 주문해서 지구를 제가 따로 정리를 잘 해놨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같이 뒷면에 보시면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북쪽 근인상업지역이고요. 지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남쪽 근인상업지역이 남쪽 근인상업지역은 뉴욕이에요. 그래서 크게 지금 미사 강변 도시에서 근인상업지역은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저 때문에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미사 강변 도시 상권 분석 이런 거 안 할 때 제가 열심히 상권 분석하면서 뭐 TV 방송 나가서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명칭을 북근상, 남근상 이렇게 계속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언제부터부터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근상, 남근상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인상업은 우리가 먼저 형성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상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는 그 주변에 상가에 대한 수요층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파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이미 공사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쪽에 여러 이제 아파트가 공사 시작하고 막 지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입주 시기가 됐는데 상가는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일 먼저 조성이 된 게 위쪽에 있는 북쪽 근인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근인상업 지역은 용도상 이제 건물이 10층 정도 높이까지 들어가고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전부 다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말 빼곡히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상가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상가가 하나씩 둘씩 중공이 떨어지면서 여기는 지금 저희 건물처럼 주차장이 원웨이이고 이제 필지가 작다 보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것도 수위로 뺄 수가 없고 한 군데로 나가고 들어가는 이제 원웨이 주차장인 그런 작은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상가들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는 1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냥 흔한 그런 업종들이에요. 흔히 만날 수 있는 커피숍, 편의점, 그다음 핸드폰 매장, 뭐 약국 이런 건데 이제 병원들이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병원을 이제 운영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분양 받으신 분, 임대차 하시는 분이 준공이 나기 전부터 이미 이제 계약들이 다 빠르게 되기 시작해서 의외로 아주 빨리 차고 조성도 굉장히 빨리 됐어요. 지금도 가보면 이 전체 이제 미사 상권 중에서 북쪽 근상이 제일 빼곡하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근인상업 지역의 한계는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주차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가거나 아니면 아이들 학원 있잖아요. 학원병원 가는 그런 상가로서는 이제 충분한데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는 잠깐 나와서 밥을 먹으려고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다 보면 뭐 한 블록만 떨어져도 요즘에 거의 다 차로 움직이잖아요. 가족들 움직일 때. 그러면 여기 주차도 굉장히 불편하고 일단 들어가면은 돌려서 나오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요. 엄청 주차 건물 하나는 똑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분들은 다른데 지금은 그때는 여기밖에 상권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제 미사 상권이 미사역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아래쪽까지 여기 강변대로 일반 영업지역까지 해서 미사 상권이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지금과는 다르게 또 1년 뒤에 가는 모습으로 변모가 될 건데 그러면 상권은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사역이 아직 개통이 안 됐어요. 이게 예정보다 벌써 3년이 늦어진 거고요. 작년에 올해 지금 7월에 시운전했고 내년 4월에 개통이에요. 내년 4월에 개통을 하면서 이 5호선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그 상일동역에서 강일, 미사, 풍산역까지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여기까지가 현재 개통이 되고 그 아래쪽은 아직도 이제는 그 개통 예정은 잡혀져 있지 않고 확정은 되어 있어요. 노선이나 역 위치는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풍역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하남시청역까지. 근데 아직 이제 공사가 처음 이제 진행단계 예정만 되어 있어요. 근데 개통은 지금 풍산역까지가 내년 4월에 이제 개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상은 지금 그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따 보시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공실 없어요. 완전 꽉 차 있고 매물도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임대 다 차려 있고 이제 상가 이제 가지신 분들이 돈이 특별히 급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해서 월세 잘 가고 수익률 좋으면 굳이 내가 이거 팔아서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면 깍듯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북근상은 거의 매물도 잘 안 나와요. 매매 물건으로서는. 근데 이 북근상 중에서도 이 아래쪽 있잖아요. 나중에 준공한 이 삼각형의 꼭지점 정도에 해당되는 이쪽은 이나 뒷면은 아직도 좀 공실이 있고 비어있는 데도 많아요. 차 있는 거는 처음에 준공이 빨랐던 맨 이쪽 라인, 그 다음에 도로 쪽 라인, 그리고 바로 뒷라인 정도고요. 준공이 늦어졌거나 지금 아직도 지은 지 최근에 준공된 그런 건물들은 현재 뭐 아직 임대도 다 비어있고 준공 안 된 것도 안 들어간 것도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이제 웬만한 거 다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왔고 앞에서 거의 웬만한 게 병원도 그렇고 지금 뭐 한 건물에 뭐 치과 3개, 뭐 이비인후과 2개씩 들어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앞면에 이미 학원도 들어올 거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과연 들어와서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을 이길 것이냐. 그래서 교수님이 워낙 강의를 잘해주시니까 많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이제 상가를 분양받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지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가게 얻는다고 하면 앞에 저렇게 쟁쟁한데 이미 잘 잡고 있는데 그 뒤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똑같거든요. 장사 좀 해본 사람들 거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아직도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저 근린공원하고 지금 아파트하고에 보시면 근린공원이 굉장히 넓거든요. 저쪽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걸어서 넘어는 오세요. 넘어는 오고 근린공원 통과해서 여기 상가로 오시긴 하시나 그게 그렇게 또 많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넘어오는 사람들 보고 뒤쪽에서 상가 얻어가지고 장사하기는 무리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사역 설명하고 여기 아래쪽으로 넘어갈게요. 미사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정지구랑 미래신도시 이렇게 문정지구가 미래신도시가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정지구 개발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미사 이렇게 거의 순차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하나씩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상가를 위주로 이제는 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위례 엄청 이제 열을 올렸다가 문정지구에 엄청 열을 올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미사로 거의 넘어오는 분위기였는데 문정지구가 가장 작고요. 상가 이제는 제일 노른자 자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메인 자리 위주로 봤을 때 문정지구가 상가 평당 분양가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위에 그 다음에 미사예요. 미사가 굉장히 비싸요. 특히 미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메인이라고 잡고 있는 쪽은 기본적으로 평당 5, 6천. 그러니까 전용 면적 평당으로 하면 1억에서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미사역이 개통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럼 처음에 저희 상가도 찍고패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는 좋은 자리, 출입국 코너라든가 이런 자리들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사람들도 이제 돈 있는 사람들 다 찍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봐서 맛보신 분들은 찍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자리 샀다가 나중에 분양권 상태에서 피납고 이제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저희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상가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막 행정관청에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통 거의 99%는 다 다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가 1억이라도 거의 5만 원권 현금 처리하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서도 많이 찍기도 하고 실제로 투자자들도 많이 찍기도 하고 부동산과 손님이 같이 찍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막상 이제 여기 분양할 때랑은 다르게 그 지하철역 개통이 늦어졌잖아요. 분양할 때만 해도 여기 지금 주요 건물들이 준공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미사역이 개통될 예정이었어요. 예정이었으나 이제 항상 이제 그 나라에서 계획 잡고 있는 거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거기서 그냥 2020년이라고 발표하면 23년이겠구나, 24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때 맞춰서 개통되고 길 뚫리고 한 게 없어요. 미사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하니까 분양받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투자로 분양받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중에 이제 중간에 분위기 좋으면 피만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바이팅이 좀 떨어진 거죠. 금액이 상가가 아까 제가 평당 5천에서 6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양 면적 여기 50% 안 되는 것들도 많은데 전용률이요. 전용률 50% 잡아준다고 해도 7평수 10평이면은 분양 면적 20평이에요. 5천씩 잡으면 그냥 10억이에요. 그죠? 그럼 10억이라는 돈을 내가 잔금을 대출을 받더라도 내 손에 세수 대출을 막 끌어와도 4억은 있어야 잔금 치를 거 아니에요. 잔금 못 치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마이너스 매물도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부동산이 그래도 좀 이제 시장을 좀 내다보는 분들은 손님들을 좀 다루겠죠. 여기 미사역의 상권은 다르다. 좀 이제는 본인이 버틸 수 있는 그 여력만 되신다면 버티셔라. 이게 그렇게 팔 물건은 아니다. 물론 분양가도 비쌌지만 미사역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제는 좀 그래도 부동산 좀 내다보시는 분들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문정개발지구랑 미래신도시 설명해드렸잖아요. 미래신도시는 그냥 거의 베드타운이에요. 다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이 넓이가 굉장히 넓고 상가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은 적다, 상가 적다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상가 적다는 건 중심상업지역만 얘기한 거고 일반 상권의 아파트, 주정복합 상가랑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상가 비율이 거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게다가 지하 거의 미래신사선이라든가 트램이라든가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거의 항아리처럼 그 안에서 소화되는 상권이 된 거예요. 그나마 거기는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이제 주민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되는 데는 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문정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업무 신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일부 오피스텔도 좀 섞여 있고 이런 정도지 다 지식사업센터랑 업무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이제 주말에 공동화영장이 좀 생겨요. 주말에 상가들이 거의 주 5일 장사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근데 미사는 분양가도 그렇게 비쌌는데 왜 미사가 버티면 괜찮다라고 보느냐 하는 거는, 지금 뭐 옆에 이 고덕지구랑 또 맞물려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한 곳 중에서 역 주변에 유흥 상권을 그 허가해준 곳이 유일하게 이 미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미사의 뒤쪽으로 미사역 나오죠. 여기 뒤에 여기 보이시죠? 이만큼이 그 유흥 상권이 그냥 딱 허락이 된 곳이, 아까 이제 사모님들 저기가 그랬었잖아요. 사장님들 거기에 보시면 눈 들어서 보시면 뭐 이제 다 들어있어요. 볼링장이며 뭐 이것저것, 그다음 골프존이며 단란주점이나 여기 이제 유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바 이런 거 다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보면, 지금 기존에 여기 택지 개발을 한 미사 여기 하남 도시 말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요, 여기 그 하남시청 주변으로 옛날 구도심이 있어요. 구도심이 있는데 이 구도심도 그 도로가 되게 불편하고 상가에 가는 거리 산이고 뭐 이제 버스도 거의 이렇게 1차선으로 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쪽은. 그러면 이렇게 잘 조성된 곳에 주변 분들이 와서 이제 먹고 마시고 돈 쓰고 놀 거냐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주차 편하면서 가족 단위로 와서 놀고 먹고 또 가족 뭐 이제 회식을 하던 뭘 하던 이렇게 편하게 할 곳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고덕지구가 그 재개발이 되면서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되면서 지금 올해 어마어마한 물량이 입주를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고덕역의 이제 그라시움인데 얘가 9월 30일부터 입주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고덕이 지금 기부에서 잘려서 그런데 고덕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다 보시면 상가가 없어요. 상가가 진짜 상가 비율이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상가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전부 다 거의 주거예요. 그런데 그 주거였던 곳에 또다시 아파트를 부시고 고층 아파트를 다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더 높아질 건데 상가 비율이 적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가고 좀 주거민의 그거 레벨이 좀 이제 변동이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비싸집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그런 데는 뭐 이제 좀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그런 상가는 입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분들도 어차피 어디 가서 놀기도 할 거고 먹기도 할 거고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그럴 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정말 주거 밀집형 그런 상권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산다고 그냥 쭉 10분만 오면 바로 여기 미사예요. 네, 그리고 그렇다 않더라도 뭐 지하철만 개통되면 지하철 타고 두세 정거장만 오면 미사. 그러면 주차 편하고 놀기 편하고 먹기 편하고 그런 곳이 바로 미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사역 상권은 기존의 다른 택지 기술지구랑은 다르다는 거죠. 게다가 역을 바로 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사역은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중진상업지역인데 중진상업지역이 다 오피스텔이에요. 지금 심지어는 밑에 하늘색으로 된 게 업무지구인데 업무지구도 다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여기 젊은 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 사시거든요. 젊은 분들이 요즘에 특성상 회사 근처에서 뭐 잘 안 해요. 다 거의 퇴근하고 집 근처에서 이제는. 그래서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제가 이제 필라테스 본사랑 협업된 게 있어서 지역 곳곳에 그런 거 이제 오픈해드리는 거 해드리는데 오피스텔이 굉장히 선호해요. 이제 직장인들이 회사 근처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집 근처에서 운동하고 들어가서 이제 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다 오피스텔 밀집 지역 지구인데다가 또 여기 힐스테이트 미사역이라고 11블럭 전체랑 11블럭 여기 반쪽이 이제 힐스테이트 미사역이라고 오피스텔인데 여기는 오피스텔이 소형이 아니고 그 84제곱미터 있잖아요. 전용 면적. 그래서 아파트 25평형의 그 계단단까지를 전부 다 확장해놓은 사이즈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입은 아파트 84 포베이 타입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이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주거도 꽤 많을 거거든요. 게다가 여기랑 또 지하철 미사역이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파라곤 스퀘어랑 호반을 제외하고는 여기 다 대형평의 일반 분양이었기 때문에 84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는 대형 큰 평형들이라서 소형평형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힐스테이트 미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84 타입 25 아파트를 가졌을 때 25평 아파트 전체 확장해놓은 거랑 똑같다. 근데 오피스텔이니까
옵션이 또 다 들어가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5평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유일한 또 물건이기도 해요. 세대수도 많은 데다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주거가 1세대 미사요, 할아버지표, 후반까지 여기 또 큰 세대수로 또 주거가 미사역으로 딱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사역 한 건은 지금은 사실은 앞에도 다 공실이고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처음에 얘가 이제는 상가가 좋아질 때까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실 거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다독이는 건 앞으로는 지금 개통되고 나면 지금과는 좀 달라질 거다.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할 그런 자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미사역 그 중증병권에서 좀 굉장히 재밌는 거죠. 상가하면서 저도 이제 예상치 못하게 예기치 못하게 왜 이렇게 여기에 이런 게 형성이 됐수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도 있고 얘는 분명히 될 거다라고 했는데 또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경험치로나 이제까지 봤던 거로나 해서 정말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한다고 해도 이게 혹시 나비 효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가지 뭔가가 딱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에도 수원 영통 쪽에 굉장히 낡은 아파트 앞에 있는 3층짜리 상가였어요. 주변이 다 어두워요. 저녁만 되면 어두컴컴한데 1층에 파리바게트 하나가 딱 들어오고 나서 그 주변에 완전히 상가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근데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중에 저녁 때 꼭 한번 구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우성 무타워랑 우성 루보아파크랑 여기 이제 MCT, 그다음에 효성 레이크파크 이렇게 위에 이제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랑도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쪽도 처음에는 공실이 많았어요. 수두룩 빡빡 펴져 공실이. 근데 게다가 여기가 준공이 좀 빠른 곳이에요. 이제 중심 상권 중에서는 이 위쪽이 먼저 준공이 빨랐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 여기 루보아파크하고 미사타워 여기 그 사이에 사람들 걸어다니는 조그만 길이 있어요. 지도에서는 안 보이시는데 보행자 도로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근데 거기에 중간에 그 횟집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제 바로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수족관 놓고 회 떠주는 횟집이, 왜냐면 거기가 이제는 안 나가니까 싸게 이제는 한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어차피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근데 뭐 차 다니는 길도 아니고 보행자 통로니까 거기서 이제 밤에 야상 깔고 장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일단은 맛있었겠죠. 횟집이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이러니까는 동네에서 여기 이제 건설 현장이 많고 또 분양 직원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저녁 때 의외로 술 손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는 먹다 보니까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옆에 또 술집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러고 앞에 치킨집이 하나 더 들어왔어. 그 치킨집이 또 들어왔어. 술집이 하나 더 들어와서 그 골목이 전부 다 그런 골목이 돼버렸어요. 지금 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그게 그냥 이 골목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이렇게 숫자형으로 여기 이렇게. 최근에 저희 그 문정동에서 그 이자카야 좀 맛있게 좀 이자카야 좀 한다는 분이 여기 가게 얻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가게를 얻어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빈 거 하나 놓쳐가지고 못하고 다른 데로 가시긴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상권 분석한 거 유튜브 좀 올리고 하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다니. 그래서 제가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방금 그런 말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 근데 제가 그때도 이거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만약에 거기가 그게 월세가 싸게 나왔어요. 싸게 나왔고 뭐 이제 없어. 근데 거기에 처음에 들어간 곳이 미용실이다, 세탁소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분위기 형성이 안 되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가보면 뭔가 재밌어요. 상가 그 골목 자체가 되게 재밌고 아기자기한 면도 있고, 저녁 때 되면은 좀 인테리어들도 다 요즘 신경들 좀 많이 써서 하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은 꽤 가볼만 해요. 좀 특색 있는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거기가. 한번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보시면, 오늘 주말이라서 어떨지 분위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괜찮고요. 그리고 네, 미사역 중에서도 지금 이쪽 있잖아요. 이쪽은 상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형성이 잘 됐어요. 미사역 아래쪽으로 아직 개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형성이 꽤 잘 돼서 장사들도 되게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나중에 몇 개통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상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다른 모습, 이제까지 택시개발지구에서 보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니까 한 1년 뒤에도 다시 한번 와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남근상으로 넘어갈게요. 남쪽 근상은 보시다시피 북쪽 근상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다가 이제 차량으로 이제 움직여 보시면 한눈에, 이제 부동산 좀 본다 하시는 분들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흐르는 상권이에요. 그냥 흐르는 상권. 도로도 이제 저기 북근상처럼 일직선상이 아닌 데다가 휘었고요. 또 아파트하고 이 상가하고는 완충 녹지가 있어요. 이 완충 녹지가 있는 경우는 정해진 아파트 출입구 말고는 아파트 주민들이 드나들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가 출입구 하나 있죠. 여기 그리고 이쪽에 하나 또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횡단보도가 가보시면 여기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 가보면 이것도 횡단보도의 그 역할이 입주민들하고의 횡단보도랑 그 상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게 상가가 딱 여기 횡단보도 건너서 여기 횡단보도 건너서 여기 쪽만 거의 활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 가동대도 뭐 특별 어차피 다르지 않고 위에 북근상이랑 거의 대부분이랑 했는데 넓이도 넓은 데다가 중간에 뭐 싸게 한 곳들도 섞여 있긴 하지만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나중에까지도 여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또 이제 이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여기서 건너오는 그 다리는 있어요. 다리는 있으나 여기 입주민들이나 여기 이택지 분들이 여기서 뭐 상가 하자고 이거 건너고 우리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되게 잘 보이세요.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어차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게다가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1층이 상가인 상가주택들이에요. 1층은 상가고 위에는 주택들인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맛집들이 좀 또 들어가 있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쪽까지 넘어가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게다가 이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웬만한 큰 병원들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중공이 여기가 이제 19블럭이나 20블럭이 좀 중공이 빨랐고 처음에 좀 성숙한 병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다 병원이 들어와도 전용면도 30편 정도의 그냥 다 개인 병원들이 대부분인 거라서 굳이 여기를 이용하실 일이 거의 없고 이쪽으로 거의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장보고 뭐 이렇게 마트 가고 하는 것도 이쪽에 또 큰 마트도 있거든요. 위로 거의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구상은 그래서 아직 많이 어렵고 앞으로도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미사역 중심의 중류상권이 가격이 비쌌음에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반면에 남근상은 그 지금 한계를 좀 극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일반 상업지역 상권을 넘어갈게요. 지금 미사는 크게 제가 이제 5가지 이제 상권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아까 지금 저희 2개 설명한 북쪽 근상, 남쪽 근상, 그다음 미사역 상권이랑 그다음에 여기 일반 상업지역 상권이랑 그다음에 이제는 그 지식사업센터 상권으로 이제는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일반 지역, 여기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미사대로거든요. 대교가 미사대로예요. 대로. 근데 이 미사대로가 이제는 저희 옛날에 그 미사리 카페촌 아시죠? 그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에 그때 막 윤신에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개그 콘서트 하는 그런 데랑 막 이렇게 노마에듀에 막 이런 카페들 쫙 있었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거 다 밀어버리고 이제는 일반 상업이 이제 택지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지금 여기는 그 일반 상업 지역은 요 성까지는 10층까지 쓸 수 있고요. 네, 이 아래쪽으로 5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네, 나뉘어서.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지금 오피스텔들이 좀 들어가고 앞쪽이랑 뒤쪽에 오피스텔들이 좀 들어갔고요. 아래쪽은 그냥 거의 다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상업 지역은 여기도 아마 그 고전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사람들 아까 거의 다 대부분 여기 특히나 미사는 거의 직장인분이시거든요. 낮에 없어요. 근데 상가를 이용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미사리 카페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쪽에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만약에 누군가 들어와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을 내고 임차를 하기에는 상가 분양가가 절대로 싸지 않았다. 1층이 평당 2,800에서 3,40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자리 3,400 이렇게 나갔는데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뭐 1,400 뭐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월세 수익률을 최대한 낮춘다고 해도 그 금액 주고 들어와서 카페 하면서 장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역시나 이제 주차의 한계가 있죠. 이제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한테 이제는 차량 한 대 무료로 주잖아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주차장 공용면적 지분이 분양계약서에 보시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가 상가에 오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해진 구역이 굉장히 작아서 아무데나 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다 주차관리단이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들어가면은
뭐 이제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상가 다 비어 있어요. 뭐 부동산 빼고는 먹고 마시고 하겠다고 들어오는 임차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누군가 가서 뭘 먹고 마시고 하기에는 좀 이제 여건상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도 거기도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 위에 일반 상업 10번이라고 써져 있는 굉장히 큰 빛을 보이시죠? 거기는 하나오벨리스크라는 오피스텔로 분양을 했는데 상가는 굉장히 테마와 특색을 갖추고 이제 갖춰서 분양을 하긴 했으나 분양가가 그러니까 일반 상업 지역에서 분양한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고분양가로 했어요. 지금도 아직 미분양 굉장히 많고 저기는 사실 역에서도 좀 멀고 뭐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땡겨지는 그런 게 없어서 유입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 상업 지역이 힘든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쪽에는 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서 지금 상가 건물들이 좀 지어지긴 했지만 거기도 역시나 이제 공실이 많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엄청 있었어요. 여기 아파르코나 디스프리 이런 데서 뭐 다이소도 막 제가 확인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서를 제가 본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거의 다이소한테 공짜로 주다시피 해서 아마 입점을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이소가 있기는 하나 다이소가 지금 요즘 다이소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그렇게 들어가고 다이소가 여기도 있거든요. 이쪽에 한강타워 쪽 보이시죠? 여기도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굳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이소 이용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이소가 이렇게 입점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분양도 되고 임대도 맞춰질 거라 생각을 했지만 안 됐어요. 심지어는 저기는 그 MGM이 뭔지 아시죠? MGM 모르세요? 그럼 모르십니까? 그러면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분양하면서 부동산에서 받는 그런 건데 걔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나왔어도 분양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시면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이제 특지개발지구 이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입찰을 통해서 토지를 시행사들이 낙찰을 받게 돼요. 근데 시행사들이 이제 무분별한 입찰 경쟁 때문에 낙찰가가 굉장히 비싸게 낙찰이 됐어요. 여기 지금 7, 8 블록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토지 낙찰을 비싸게 받고 나면 보통은 그 들어간 비용에 그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그 토지 비용의 대부분을 1층 상가에 다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뽑기에는 분양도 안 되고 입점도 안 되고 굉장히 무리수가 많죠. 아직 공사 시작한 필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밑으로 내려와서 이 자족 상권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자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다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는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존에 이제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데 서울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성공한 곳이 제일 성공한 곳이 성동 아시죠? 성수, 그 다음에 영등포, 그 다음에 가산,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뭐 핫한 게 문정이죠, 문정동. 거기다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근데 매매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는 보통 이제 회사들이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임대사업자들이 분양받아서 임대 주는 경우가 많은데 실소유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식사업센터는 법인 회사들한테 주는 혜택이 많아요. 이제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다른 데서 임대료 내고 이제는 그 임차하고 계시던 그런 사장님들이 법인 회사들이 분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유는 나라에서 정책 지원으로 해서 2% 미만의 굉장히 저리로 80%까지 대출을 해줘요. 저희가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부르는 산업군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 업종이 거기에 해당되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월세 보통 내는 거 아무리 싸게 낸다고 해도 보통 이제 뭐 4%씩 이렇게 계산해보면 5% 이상 되는 데도 많고 하는데 2% 저리로 대출 받아서 내 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분양 받을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촌도 마찬가지고 영등포, 가산, 무정동 할 것 없이 실제로 이제는 그 자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다가 근데 요즘 직장인들은 출퇴근이 힘들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사장님들이 역 근처에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세요. 역 근처에 있는 건물들을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 근처에 있는 것들이 금액이 엄청 올라요. 매매가가 뭐 분양가의 2배 이상 오른 것도 성수동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분양가의 2배 이상 오른 것도 많아요. 문정동도 월세는 뭐 처음 입주했으나 지금이나 그렇게 월세 비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매매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문정동도 뭐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미사 같은 경우는 이 자족 상권을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지금 요 색깔로 된 게 다 자족이에요. 지도에서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근데 참 얄궂게도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없어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에요. 그게 여기. 보시면 여기 풍산역에서 여기 이마트 앞에 지하철역 그 입구가 있어요. 이미 이제 공사는 끝났고 개통은 안 돼 있어서 가시면 지하철역 입구 위치는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이 건물까지 정확하게 430m예요. 저는 뭐 어차피 걸음이 좀 늦어서 한 6, 7분 걸리는데 남자분들은 4분이면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여기는 그래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도 지금 다 지산. 저희가 이제 줄여서 지식사람들 지산이라고 부르는데 지산. 얘도 지산. 저 위에도 보시면은 지산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는 직원이 좀 적고 또는 규모가 크고 뭐 쇼핑버스를 그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아닌 이상은 직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업이나 공장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업체가 아닌 이상은 사실 미사에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센터시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됐는데 지금도 공실이 너무 많고요. 엘타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대중교통이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미사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 누군가 분양을 받는다 또는 누군가 입점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가야 되는 게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 그런데 얘가 여러 가지 좀 그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마주하고 있는 아까 얘기한 그 미사리 카페촌 그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에 이제 바로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지금 하나스타필드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필지가 얘가 5,000평이에요. 요거 하나만. 5,000평 필지 땅 크기만 5,000평이기 때문에 건물 주차 같은 경우 굉장히 쉽게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또 상가의 장점이 주차가 굉장히 편하고 용이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문정동 같은 경우도 이제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맞은편에 그 주택가에 그 손님들이 많이 넘어오세요. 네, 일단은 그 문정동 맞은편에 우대어거리나 이런 쪽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가가 다 작고 주차가 불편하거든요. 병원도 제가 예전에 거기 근무할 때 병원 한번 가려면 주차를 못해서 돌아오고 또 주차 겨우에 차 빼달라 그래가지고 대기하다가 차 빼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문정지구 생기고 병원 생기고 음식점 생기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그 입주민들이나 패밀리 아파트 뒤에 굉장히 크게 있는데 거기 아파트 입주민들도 문정지구 앞에 그 식당이나 병원 이용하시려고 아주 많이 내려오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아파트 굉장히 많은 주거지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근상 아까 주차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사역이 이제는 완전 좀 이제 상권이 또 자리 잡으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얘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한번 차량으로 어차피 이동하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니까는 이제 상가가 이제 조성이 잘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기 굉장히 편한 자리가 되는데